참고로 우리하고 이제 B조 1위 일본은 8강에서 안 만납니다. 대진상. 대한민국이 C조 1위로 8강에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결승전에서나 한일전이 성사가 되고요. C조 2위로 8강에 가게 되면 4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블루TV 서영욱입니다. 자,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고 가장 먼저 치러지는 국제대회가 있죠. 바로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U23 아시안컵입니다.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요. 2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본선에 총 16개 팀이 참가를 하고 있고 4개 팀씩 4개 조로 나뉘어서 경기들이 치러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C조에 속해서 지금 벌써 2경기를 했죠. 이란과는 비겼고 레바논을 잡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어떤 구도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거를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티켓이 걸려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는 9월 달에 열릴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아시아 전역의 23세 이하 대표팀 전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우디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 관중이 너무 없긴 합니다. 개최국 사우디 경기에 이번에 그 요르단전에 5,700명이 오긴 했습니다만 그 외의 경기들은 뭐 중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완전 빈자리 투성이에요. 레바논 대한민국전 같은 경우에는 588명이 공식적으로 집계가 될 정도로 한산한 그런 대회입니다. 근데 최근에 참 뭐 중동 원이가 AFC에 많이 가고 있기도 하고 중동 쪽에서 축구 쪽에 많이 돈을 쓰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하지만 국제대회들이 대부분 중동에서 열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뭔가 아시아의 모든 이런 이벤트들은 중동으로 다 쏠리고 시간대도 이렇게 좀 밤낮이 약간 바뀌는 느낌으로 하는 게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동북아 쪽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로 이번 대회는 2013년에 정식 창설이 됐는데요. 일본이 2번 우승을 하면서 최다 우승국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역시 지난 24년 우승팀인 일본이고요. 대한민국은 2020년에 김학범호가 이제 우승을 한 게 유일한 우승 기록입니다. 요게 이제 2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바뀔 예정이긴 합니다만 우리에게도 그렇게 수월한 대회는 아니라는 거죠.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2개 대회 연속 8강 탈락을 했습니다. 2022년에 황선홍호가 일본에게 0대3으로 참패했던 거 다들 기억을 많이 하실 거고요. 현재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활약 중인 스즈키 유이토한테 2골을 내줬었고 지금 가시와 레이솔 소속인 호소야 마오에게 1골 내주면서 0대3으로 참패를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이강인 선수도 나왔었죠. 지난 대회인 2024년에는 역시 황선홍호가 출격을 했었는데 이 대회는 이제 올림픽 티켓이 걸려있는 대회였는데 우리가 8강에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패배였죠. 왜냐하면 8강전 상대가 당시 신태용 감독이 이끌던 인도네시아였고 4강전에 올라야만 올림픽 본선 도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3위까지 가능했으니까 2번이나 리드를 내준 끝에 정상빈의 막판 득점으로 연장전까지 가긴 했지만 거기 승부가 안 났고 승부차기까지 갔었죠. 팀당 무려 12명이 나서는 키커로 나서는 접전 끝에 우리가 승부차기 패배를 했었고요. 올림픽 진출도 당연히 실패를 했었습니다. 파리올림픽 참 또 마음이 아프네요. 자, 이렇듯 최근 아시아 축구는 상하위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성인 아시안컵도 그랬습니다만 23세는 더하고요. 2022년에는 8강에 투르크메니스탄하고 베트남이 올랐었고요. 2024년 지난 대회 같은 경우 보면 4강 대진이 일본, 이라크,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항서 감독 시절에 준우승을 차지했었고 최근 2개 대회 연속 8강에 올랐고 우즈베키스탄이 이 연령별 대회 지금은 뭐 월드컵 본선 티켓도 땄고 성인 대회에서도 굉장히 좀 강해졌습니다만 특히 이 대회에서는 정말 지금 뭐 본주합니다. 최근 4개 대회에서 결승 진출 3번이나 했어요. 우승 1번, 준우승 2번, 그리고 이제 4위도 1번 했었고. 자, 이번 대회 역시 좀 비슷한 양상입니다. 상당히 좀 뭐랄까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누구도 대승을 하지 않는 굉장히 쫀쫀한 그런 조별리그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이번 대회는 올림픽 티켓이 안 걸린 마지막 U23 아시안컵입니다. 2028 LA 올림픽 본선 티켓이 걸려 있는 게 이제 2028년에 열릴 U23 아시안컵인데 이때부터는 지금과 같은 2년이 아니라 이제 4년 주기로 진행이 되면서 올림픽 티켓이 없는 U23 아시안컵은 이제 열리지 않습니다. 개최 일정이 좀 바뀌게 된 거죠. 자, 아무튼 조별리그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둔 현재
각 조별 상황과 추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순위표를 보고 지난 경기들 또 앞으로 일정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A조입니다. 1위는 베트남입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끌고 있는 베트남이 2전 전승. 예. 개최국인 사우디가 요르단한테 발목 잡히면서 주춤되는 사이에 베트남이 2연승하면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베트남은 첫 경기에서 요르단에게 2대0, 두 번째 경기에서는 키르기즈스탄에게 2대1 이렇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골득실로 플러스 3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1위 자리를 달리고 있고요. 아직 근데 8강 진출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지난 12월 달에 동남아 C게임에서 굉장히 그 엄청난 성과를 냈었죠. 지금 이 U23 아시안컵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두 개 대회 8강에 모두 진출을 했습니다만 이 대회 앞두고 C게임에서 태국에서 열렸는데 홈팀 태국한테 결승에서 0대2로 지고 있다가 3대2로 대역전하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완전 최고조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 대회 지금 2연승을 하고 1위 올라온 상태고요.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도 굉장히 좀 좋고요. 조직적인 전방 압박이 아주 뛰어납니다. 경기를 보면 김상식 감독이 팀을 굉장히 잘 직조했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자, 2차전 키르기즈스탄전은 생각보다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기는 결과를 냈고 마지막 경기에서 개최국 사우디를 만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지만 않으면 조 1위가 확정입니다. A조는 조 1위, 2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조별리그의 경기력을 봤을 때 가장 센 팀이 일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본이 B조 1위를 지금 확정해놨기 때문에 A조에서 2위를 하면 일본을 만납니다. 8강에서. 1위를 하면은 B조 2위 팀을 만나고요. 아무튼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위가 현재로서는 뭐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최종전이 개최국인 사우디전이기 때문에 사우디한테 지면은 1위는 못하고 자칫하면은 이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패배를 하면 요르단, 사우디, 베트남 이렇게 세 개 팀이 2승 1패가 되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사우디를 잡은 요르단이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키르기즈스탄하고 하기 때문에 요르단 같은 경우는 키르기즈스탄한테 승리를 하면 이제 8강행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기는 경우에도 베트남이 사우디에게 지지만 않는다면 8강 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르단이 상당히 지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베트남, 요르단, 사우디 이 세 개 팀이 동률이 되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되면은 사우디가 마지막 경기 베트남 잡으면 6점이 되고 요르단 6점이 되고 이러면 세 팀이 서로 물고 물리는 게 되니까 골득실 다득점. 그러면 끝까지 가봐야 되는구나. 네, 이거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스코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야, 이게 되게 복잡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마지막 라운드는 13일 화요일 새벽 1시 반에 A조 최종전 동시에 열립니다. 사우디, 베트남, 요르단, 키르기즈스탄 여기 누가 올라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B조입니다. 일본의 강세가 인상적이고요. 이번 대회가 이제 U23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이 참가를 하는 그런 대회거든요. 대부분의 팀들은 그래서 이제 2003년생, 2004년생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일본은 뭐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이 U23 아시안컵도 그렇고 상당히 그 독자적인 그런 노선을 계속해서 좀 걸어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4년 단위로 4년 주기로 이 대표팀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뭐냐면 이 연령대는 어쨌든 올림픽 본선 나가서 성과를 내는 게 목표니까 이 올림픽 열리는 해를 기준으로 그때 언더 23세가 되는 에 해당이 되는 그런 선수들로 구성을 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 21세 이하입니다. 2005년생 이후 2005년, 6년, 7년생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팀들보다 평균 연령이 2살이 낮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첫 두 경기를 완승을 했어요. 시리아전 5대0, 아랍에미리트전 3대0. 심지어 이 두 경기에서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딱 한 명 빼고 모두를 한 번씩 다 기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죠. 무실점에, 8득점에, 또 선수도 거의 다 쓰고, 이러면서 이번 대회 현재까지 2라운드 만에 유일하게 8강 진출, 조 1위로 8강 진출을 확정한 유일한 팀입니다. 최강팀이라고 하는 표현이 절대 과하지 않은 이번 대회 일본이고요. 4-2-3-1 포맷을 쓰는데 1차전에서는 그 일본 A대표 데뷔전도 치른 2006년생 사토 류노스케
이 친구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팀이 얻은 필드골 4골, 나머지 한 골은 페널티킥골이었고 그 4골에 모두 직접 관여했어요. 2골 2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2차전에서는 사토가 선발에서 빠지는 대신에 1차전에 조금 낮은 위치에 있었던 오제키 유토가 좀 전진하면서 활발한 플레이를 했고, 오제키가 전진해서 남겨둔 자리에는 나이지리아 혼혈인 이시와타리 넬슨 선수가 7번인데 이 선수가 맹활약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선에서 볼 배급도 잘하고 수비도 좋고 네, 일본이 코넬 선수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점점 A 대표팀도 그렇고 옐런벨 대표팀도 그렇고 좀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위협적입니다. 우리가 같은 아시아 라이벌로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일본 역시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유럽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대회 소집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좀 다른 팀들보다 2살이 어리고 유럽파들도 대거 소집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거는 진짜 좀 뭐랄까요, 견제가 많이 되는, 네,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확실히 좀 평균 나이가 어리니까 경험치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시안 게임에도 이 21세 선수단이 그대로 나올 텐데, 아시안 게임 때 우리가 늘 일본하고 좀 계속 붙어봤습니다만 일본이 아시안 게임 때 늘 우리보다 2살이 어리고 또 와일드 카드도 안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병역 혜택도 있기 때문에 해외파 소집이 될 거고 아마 거기다 와일드 카드까지 하면 정말 총동원하는 그런 선수 구성이 될 텐데 정말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겁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파리 올림픽을 이끌었던 이 오이와 고 감독의 지도력이 지금 무르익었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 B조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그 카타르는 최하위로 이제 탈락이 확정이 됐고요. 일본은 조 1위가 확정이 됐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시리아가 이제 남은 한 장 8강 티켓을 다투는 건데, 여기는 두 팀이 이제 일본한테 다 졌는데 그 시리아가 골을 더 많이 먹고 졌기 때문에 최종전에서 이 두 팀 맞붙거든요. 14일 수요일 새벽 1시 반에 일본은 카타르랑 하고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시리아랑 하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시리아는 이겨야만 8강에 갈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비기기만 해도 8강에 갈 수 있게 되고요. 다음은 우리가 속한 C조입니다.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레바논을 잡고 이란과는 비기면서 1승 1무 동률인 상태로 현재 이제 골득실에서 우리가 레바논 상대로 우즈벡보다 한 골 더 넣었기 때문에 우리 골득실이 앞선 1위인 상태로 최종 라운드 또 우즈벡이랑 한국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긴 팀은 뭐 당연히 1위가 확정이고요. 비기면은 같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비겨도 같이 올라가려면 이란이 레바논 상대로 못 이겨야 됩니다. 만약에 이란이 레바논을 최종전에서 꺾으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은 이미 탈락을 했기 때문에 한국, 우즈벡이 비기고 이란이 레바논을 잡으면 세 팀이 다 승점 이제 5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세 팀 간의 상대전적으로 또 무승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골득실 다득점 요걸 따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동률이 됐을 때 무조건 우즈벡보다는 위니까. 이란이 레바논을 상대로 몇 골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즈벡이나 이란 중에 한 팀이 이제 8강에 올라가게 되겠죠. 이게 좀 복잡하네요. 이런 경우에서 따지는 상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남은 경기 일정은 이제 말씀드렸고 13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우즈벡과 대한민국, 이란과 레바논의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 몇 위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C조 1위를 하게 되면 D조 2위를 만나게 되고 C조 2위를 하게 되면 D조 1위를 만나게 되는데, 일단 D조는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누가 1위 할지 2위 할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D조는 지금 4개 팀이 승점 1점 간격으로 쭈루룩 순위가 돼 있어요. 중국 4점, 호주 3점, 이라크 2점, 태국 1점. 모두 다 8강에 나갈 가능성을 안고 마지막 라운드에 지금 돌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종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지금 1, 2위인 중국과 호주가 다 탈락할 수도 있는 구도예요. 지난 가을 판다컵에서 대한민국 꺾은 적이 있는 중국이 지금 1위에 올라 있는데, 이라크하고 1차전 비겼지만 2차전에서 호주를 1대0으로 잡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호주한테 실점, 동점골 내줬지만 VAR로 골이 취소가 되면서 승점 3점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1위 올라 있는데, 8강행이 이제 아직 보류인 것이, 중국은 최종전에서 이제 태국이랑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지게 되면 다른 경기장에서, 그러니까 호주하고 이라크가 무승부 이외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 8강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태국전을 잘 치러야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요.
문제는 태국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태국이 이번 대회에서 이제 포백과 파이백을 병행을 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선수들 개인 기량이 좋고요. 조직력도 준수합니다. 태국 대표팀의 감독이 지금 옹트라쿨이라는 분인데 아마 이분 올드 팬들은 굉장히 기억 잘 하실 겁니다.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요때 우리가 8강에서 9명이 뛰던 태국한테 충격 패배를 당했거든요. 연장전에서 골든골 먹고 그때 골든골을 넣은 사람이 그 골든골이 정말 엄청난 원더골 중거리골이었어요. 그 골을 넣은 사람이 바로 이 옹트라쿨 감독입니다. 그때 그거 참 많이들 그 시절에는 유튜브도 없고 뭐 이랬는데 그 한 번 본 딱 그 장면만으로도 그때 축구 팬들은 다 생생하게 기억하실 텐데 아무튼 그분이 이끌고 있고요. 이번 때 수비 실수도 좀 많고 좀 마무리도 좀 안 되는 면이 좀 있기는 한데 경기력이 괜찮아요. 예. 지난달에 그 태국이 자국에서 개최한 C게임 결승전에서 김상식호한테 대역전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수모를 씻기라도 하려는 듯이 엄청난 어떤 선수들의 뛰는 양이라든가 아니면 볼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태국이 지금도 리그 일정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23세 대표팀이 참가하는 대회가 12월 1월 달에 2개가 열렸잖아요. C게임 그리고 U23 아시안컵. 여기서 이제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태국 축구협회가 선택한 것은 C게임이었습니다. C게임에 더 주력을 냈어요. 네, 최정예를 냈고 이번 대회는 그중에 10명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좋다는 거는 확실히 C게임에서 C게임 결승전에서 베트남한테 당한 패배가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첫 경기 호주한테 뭐 지긴 했습니다만 졌어도 경기력이 괜찮았고요. 일단 선제골을 먼저 일찍 넣었습니다. 근데 전반 10분 만에 수비수 한 명이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추가 시간 포함하면 거의 90분을 10명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장자 나오고 나서 이제 역전을 좀 당했고, 근데 그 뒤 후반에 오히려 태국이 좋은 경기를 했어요. 예. 그 2차전 이라크전 같은 경우도 이제 마무리 능력 부족 때문에 또 수비 실수도 있었고 또 페널티킥 또 줬기 때문에 좀 고전하게 했습니다만 경기 내내 이라크를 밀어붙이는 그런 시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결코 아주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고요. 그래서 진짜 중국이 이 경기를 자칫 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금 1위임에도 불구하고 8강에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중국은 8강 올라가면 또 대한민국 만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 판다컵에서 중국한테 졌었죠. 중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뭐 혼혈 선수가 많다고 하면 중국은 최근 수년 동안 그 신장 위구르 출신 선수들을 많이 또 발탁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번 대회도 그 선수들 활약이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아무튼 D조 1, 2위는 우리가 8강 올라갔을 때 만날 상대들이라는 점에서 더 결과에 관심을 우리가 좀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그룹이고요. 14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이라크, 호주, 그리고 태국, 중국 이렇게 두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하고 이제 B조 1위 일본은 8강에서 안 만납니다. 대진상. 대한민국이 C조 1위로 8강에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결승전에서나 한일전이 성사가 되고요. C조 2위로 8강에 가게 되면 4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결승전은 사우디 제다에서 1월 24일 토요일 밤 12시에 그러니까 일요일 0시에 열릴 예정이고요. 대한민국이 4강 이상 올라갈 경우 4강전, 결승전 모두 TV에서는 이제 MBC가 단독 생중계를 합니다. 그 외에 지금 거의 전 경기를 이제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매 경기 라이브 중계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23세 아시안컵 우리 대표팀이 첫 경기 좀 졸전이었고 후반 2차전도 시작이 좀 안 좋았지만 많이 좀 그래도 회복을 하고 득점력이 터지고 있으니까 남은 일정들도 잘 소화를 해서 특히 지난 두 대회 연속 8강에서 탈락했던 그 아픔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대회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하이프 부탁드립니다.